아니면 시험 몇 번 보려면 녹화 시작합니다. 500번? 600번? 챕터 13 타이틀 레코드. 타이틀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배우셨죠? 2주 전이라 그래야 되나? 아니죠. 지난주 화요일 날은 배우신 거죠? 지난주 화요일. 디드. 네, 디드 오브 트러스트하고 다 해서 배우셨죠? 그럼 타이틀이라는 게 뭔지는 아셨죠? 타이틀은 권리예요, 권리. 내가 이 소유권. 이 집을 내가 소유하고 있고 인조해할 수 있다는 권리를 타이틀이라고 하고, 이 권리가 있다는 걸 나만 알고 있으면 권리가 아니죠. 내가 그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걸 모든 사람이 알아야 나의 권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모든 사람한테 알리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라 레코드를 하는 거예요. 기록으로 남기는 거죠. 기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타이틀 레코드에 대해서 시작하는 게 챕터 13입니다. 일반적으로 타이틀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보실 수 있는 걸 퍼블릭 레코드라고 해요. 퍼블릭 레코드는 이거 그냥 오픈되어 있는 레코드예요. 그래서 원하시면 아무 때나 볼 수 있고요. 대체적으로 써 있는 게 서브 디비전이 어디고, 뭐 맨 처음에 랏은 몇 번에, 섹션 몇 번에, 파셀 서브 디비전 그림 그려져 있는 그 지도, 그 지도가 몇 페이지 어디에 있는 거고, 또 무슨 타운에 있고, 프로퍼리 어세스먼트가 얼만큼 텍스 어세스먼이 얼마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세금은 얼마를 내고, 사이즈는 몇 에이커고, 어떤 조닝이고, 누가 샀고, 누가 팔았고, 몇 월 며칠 날 얼마에 사고 팔았고, 이런 게 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도 보면 이거는 건물이 베이스가 예를 들면 베이스가 한 1000스퀘어핏짜리 건물에다 2스토리 빌딩이고 지하실이 있고, 그 다음에 방 몇 개, 화장실 몇 개가 되어 있는 집이다라고 레코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퍼블릭 레코드라고 해요. 그래서 contain information about each parcel of the real estate in the city or county. city or county라고 일단 페어팩스 city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페어팩스 city는 뭐예요? 페어팩스 county 안에 페어팩스 city라는 주리딕션이 또 하나 있는 것뿐이죠. 네. 그러니까 만약 그 땅이 페어팩스 city에 있으면 페어팩스 city 홀에 레코드 돼 있어야 될 거고요. 만약 그 땅이 페어팩스 카운티에 있으면 페어팩스 카운티 레코드에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레코딩은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the act of placing document in the public record. 모든 그러니까 퍼블릭 대중들한테 이 땅이 내 땅이라는 소유의 그 다큐멘트를 등록하는 걸 레코드라고 하고요. Land must be recorded in the county where the land is located. 땅이 있는 곳에 레코드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메릴랜드에 살지만 비엔나에 있는 땅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비엔나에 있는 땅을 주인이 사는 메릴랜드에 레코드하는 게 아니라 그 땅이 있는 페어팩스 카운티 레코데이션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레코데이션은 즉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죠. 노티스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땅을 소유하고 있다고 노티스를 주는 거죠. 그래서 컨스트럭티브 노티스가 있고 액츄얼 노티스가 있고 인콰이어리 노티스가 있어요. 그래서 컨스트럭티브 노티스는 properly recording document. 그냥 정상적으로 등록된 서류라는 거죠. 어디에? In the public record served as a constructive notice to the world of the individual right of interest. 세상에다가 개인적으로 어떤 권리를 갖고 있고 어떤 소유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레코드를 하는 걸 constructive notice라고 하고, actual notice는 individual has a direct knowledge of document in the public record and fact revealed by the inspection of the property. 각자 개인이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실질적인 난리지를 갖고 있는 그 다큐멘트를 퍼블릭 레코드에다 등록을 하는 거고요. 그 사실이 실질적으로 인스펙트 됐고 검사됐고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을 짓고 퍼블릭 레코드를 올린다 그러면 카운티의 컨스트럭션 인스펙터들이 와서 다 인스펙션까지 하는 거죠. 인스펙션을 하고 서티피케이트 어큐펀시까지 이슈를 해주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레코드를 하는 게 이게 실질적인 액츄얼 노티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또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Imposed by law on the individual who discover certain fact about the property that should warrant further investigation. 자, 예를 들면 이런 뭐 그냥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집이 등록되어 있는 건 화장실이 2개만 등록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퍼블릭 레코드는 2개인데 내가 보니까 3개예요. 뭔가 certain fact가 좀 이상하다고 발견된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카운티에 클레임을 걸어서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다시 인스펙션을 해서 실질적인 액티브 노티스를 하자 그럴 때 발견되는 게 인콰이리 노티스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고 다시 further 조금 더 이 퍼블릭 레코드가 증명을 해줄 수 있는 워런티를 위해서 조금 더 인베스티게이션 해야 된다 할 때 인콰이리 노티스. 그래서 체인 오브 타이틀이라 그러면 타이틀이 뭐죠? 권리잖아요. 집에 관한 소유권이죠. 그 소유권이 누가 사고 누가 팔고 또 판 사람이 판 사람이 이걸 누가 팔고 산 사람이 또 누구한테 팔겠죠. 그리고 또 산 사람이 또 팔겠죠. 자, 집이 30년 됐으면 30년 동안 사고 판 히스토리가 있을 거고요. 집이 100년이 됐으면 100년 동안 사고 팔린 게 있겠죠. 집만 있을까요? 땅도 있겠죠. 어떤 자기 재산권을 소유하는 타이틀이라는 게 되는 거니까 그 타이틀이 내가 이 타이틀을 갖고 퍼블릭에 레코드를 하고 그 레코드 프로퍼리 오너십이 계속 사고 팔리고 또 팔린 다음에 또 사고 또 사고 팔고가 계속 되어 있는 것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계속 그걸 chain of title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real estate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재산권의 연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는 걸 그 연결되어 있는 걸 chain of title이라고. chain of title does not include liens and encumbrance or any other documents not directly related to the ownership. 오너십과 관련된 그러니까 누가 셀러고 누가 바이어였다. 그러면 그 바이어가 나중에 또 셀러가 되고 또 다른 바이어 B가 있다. 요거는 나오는데 맨 처음 오리지널 셀러가 린이 얼마나 걸려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오너십의 체인지만 나오지 그 오너십에 관련된 뭐 거기에 이즈먼트가 없다가 언제부터 생겼다라든지 아니면 뭐 린이 얼마 걸려 있었다가 언제 없어졌고 뭐 이런 것들은 나오진 않아요. 오너십이 체인지된 것만 나와요. 그렇지만 그거에 관련된 다큐멘트들은 다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집을 사고 팔 때 이 집이 정말 이 집을 파는 셀러가 진짜 저 집의 주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뭘로 증명할 수 있어요? 타이틀 서치. 그렇죠. 거기에 이제 그래서 타이틀 설치를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틀먼트를 할 때 세틀먼트 회사를 타이틀 회사라고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정말 이 집의 셀러가 이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주는 작업을 해요. 그 확인해 주는 작업이 타이틀 설치고 이 타이틀 설치라는 건 어떤 거냐면 아까 얘기한 체인 오브 타이틀을 쭉 쫓아가는 거죠. 30년 됐으면 30년 동안에 그 체인 오브 타이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쭉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on examination of all if the public record to determine whether any defect exists in the chain of title. chain of title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걸 하는 과정 속에
정말 정당하게 A가 B한테 팔고 B가 나중에 C한테 팔고 또 C가 D한테 팔고 D가 F한테 팔고 이 절차가 잘 됐는지 그 체인 오브 타이틀을 쭉 훑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타이틀을 훑어가는 걸 타이틀 설치라고 하고요. 그 타이틀을 그런 체인 오브 타이틀을 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abstract of title, 이 summary report예요. 체인 오브 타이틀에 대한. 그래서 이 집 소유자가 정말 합당한 타이틀을 갖고 있으면 그 타이틀이 바로 마케러블 타이틀이라고 해요. Not serious defect. 큰 흠이 없는 거죠. 즉 집주인이 그 권리 중에 있었죠. 인조이먼트가 있죠. 네, 그 재산을 그 땅 그 집을 내가 편안하게 quiet enjoyment 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는 아주 팔 수 있는 타이틀을 마케러블 타이틀이라는 이름으로 써요. 그래서 이 타이틀 설치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서류가 오너십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서류가 되냐는 거죠. 그런 거 있죠. 명확한 증거가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럴 수 있는 정황이 있어도 코트에서 판사가 어떤 이것이 죄가 있다? 죄가 없다. guilty, not guilty를 정하는데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certificate of title이라는 거는 어떤 정황이에요. 이 사람이 분명히 집 주인일 거라는 정황을 주는 거예요. 어떤 증명서잖아요. certificate. 그렇지만 이것이 not a guarantee of ownership. guarantee를 보장해 주진 않아요. 라이프에서 누가 보장해 주는 거 있어요? 아무도 무엇을 개런티해 주거나 그러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타이틀 인슈런스가 필요한 거예요. 내 집이 죽어도 불이 안 날 거라고 보장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불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불확실성이 생긴 거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뭘로 상쇄하냐면 여러분들이 해저드 인슈런스, 화재보험을 삼으로써 상쇄하는 거죠. 그렇죠? 자동차가 발명되는 순간 자동차 사고도 같이 발명된 거예요. 그렇죠? 차를 안 타면 차 사고가 날 일이 없죠. 그런데 차가 생기면서 자동차 사고가 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사고에 대한 불안감은 항상 있죠. 근데 왜 여러분들은 불안해하지 않으세요? 익숙하니까. 내가 맨날 차 타고 이렇게 출퇴근하는데 뭐 몇 년 동안 사고 안 나고 잘 나졌으니까. 좀 불이 났었거든요. 발톱이 헛들어가고. 그럴 때도 있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그건 무슨 보험이죠? 자동차 보험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잘 운전하면 뭐 합니까? 뒤에서 받으면 그만이고 난 파란불인 데 갔는데 빨간불에서 달려와도 그만인 거예요. 그죠? 그 불안감을 어떻게 상쇄해요? 자동차 보험을 들어놓으시는 거죠. 그래서 억울해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보험은 안 받으시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네? 보험을 내가 안 받았다는 얘기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헬스 인슈런스 돈은 내죠. 왜? 내가 병원 가서 병원비 얼마 나올지 모르니까. 그렇지만 내가 헬스 인슈런스 보험비를 안 받는다는 건 내가 안 아프다는 얘기예요. 그죠? 안 아픈 게 제일 좋죠. 자동차 보험비를 내가 안 받는다는 건 자동차 사고가 안 난다는 얘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누구도 나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죠? 집 보험도 똑같습니다. 누구도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지만 불나거나 피해를 났거나 우리 집 앞에서 괜히 걸어가다가 자빠지면 내 인슈런스한테 걸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소금 다 뿌려놓고 얼음 다 있었는데 왜 지가 가다 자빠지고 나한테 술을 거냐고요. 걸잖아요. 그죠? 그럼 보험비를 내가 안 받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험비를 받아서 뭘 어떻게 하시려고 하지 말고 보험비를 안 받고 사는 게 인생에서 제일 좋다라는 컨셉으로 좀 바꾸세요. 그래서 내 마음이 편안하기 위해서 보험을 드시는 거지. 그 누구도 그걸 개런티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 개런티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이 사고에 대한 그 쿠션이죠.
안전망을 치기 위해 인슈런스를 사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집 주인이라고 프루프를 해줄 수는 없지만 서티피케이트 오브 타이틀이 있으면 이 사람이 집 주인임이 거의 확실한데 내가 장담은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책임을 누구도 못 지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게 하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 라이어빌리티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책임질게 했는데 딴 사람이 이 집 나한테 재산권이 있어 그러고 누가 나오면 물어줘야 되는데 물어줘야 될 돈이 30~40만 불, 50만 불 재소금 밀리언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장담을 아무도 못 해주죠. 워낙 크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타이틀 인슈런스입니다. 그래서 타이틀 인슈런스는 타이틀에 문제가 있었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발견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서류상에 뭐가 미싱이 됐거나 뭐 이름 철자가 틀렸는데 카피본이라서 이게 2인지 A인지 O인지 잘 모르겠지만 괜찮은 것 같아서 다 넘어왔는데 마지막에 그게 2였다. 그래서 너가 등록을 잘못했고 내가 직접적으로 다시 이 재산권을 내 소유 재산권 클레임을 걸겠다고 누군가 나왔을 때 그걸 커버해주는 애들이 타이틀 인슈런스예요. 그래서 집을 살 때 딱 한 번만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틀 인슈런스. 그렇죠? 자, 그럼 내가 집을 사는 순간에 순간까지 내가 사는 그 순간 이전에 있던 모든 문제는 타이틀 인슈런스가 커버가 해주는 거죠. 그죠? 그 이전에 있던 누군가가 이 집에 대한 재산권을 청구하라고 나오더라도 타이틀 인슈런스가 다 커버해줍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산 이후부터의 문제는 내가 책임지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집을 살 때 인슈런스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는 순간에 그 이전에 있던 디펙트나 이전에 있던 문제될 여지가 있는 것들은 타이틀 인슈런스를 다 커버해 줍니다. 예를 들면 셀러한테 린이 걸려 있었어요. 근데 그 린이 레코드에는 안 뜬 거예요. 그랬다가 린이 걸고 있는 사람이 뭐예요? 채권자예요. 돈 받을 사람이잖아요. 서류를 딱 들고 와서 자, 셀러가 이 집을 담보로 나한테 린을 걸어놨는데 난 분명히 등록을 했는데 카운이 레코드하는 텔러가 잘못해가지고 레코드가 안 됐다. 이 돈 내놔라 하고 오면 타이틀 인슈런스가 페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뭐예요? 타이틀 인슈런스가 보험을 들어준다는 얘기는 뭡니까? 감당할 만한 리스크라는 거예요. 그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자동차 사고를 1년에 한 번씩 뭐 한 10,000불, 50,000불짜리를 한 3~4번 내보세요. 누가 자동차 보험 들어줘요? 세리머니가 다 끝나고 나서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면 내가 타이틀 인슈런스를 샀기 때문에 타이틀 인슈런스가 해결하죠. 지금 세리머니 다 끝난 상황이고. 네. 타이틀 인슈런스를 살 때 네. 꼭 사야 됩니다. 안 사셔도 돼요. 예를 들어 옵션이. 내 식구나 부모님이 네. 산다. 네. 그래서 대출이 컨트랙을 맺어서 네. 정당한 돈을 주는데 네. 부모님이 살면서니까 뻔히 그 전에 타이틀 인슈런스가 있었으니까 한번 네. 네. 도움이 줄 수 있어요. 네. 네. 살면서 타이틀 안 산다고 해도 됩니까? 안 산다고 하셔도 돼요. 내가 거기 이제 보면 집을 사실 때 타이틀 인슈런스를 2개를 사세요. 왜냐면 뭐 이렇게 2개를 사시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파이낸싱을 하시잖아요. 모기지를 하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집이 여러분 집이에요? 은행 집이에요? 은행 집이요. 은행 집이죠? 그럼 타이틀 인슈런스를 누가 갖고 싶겠어요? 내가 갖고 싶겠어요? 은행이 갖고 싶겠어요? 은행이 갖고 싶죠. 그러니까 일단 은행이 랜더스 포션 타이틀 인슈런스는 사주셔야지 세ttlement를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사줬으니까, 그렇죠? 사줬으니까 오너스 포션은 안 사셔도 돼요. 그건 옵션이에요. 그죠? 네. 두 가지 분을 사는 게 사는 게 2가지를 사시는 거죠. 근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 자, 예를 들면 내가 정말 5% 나오느라고 95% 파이낸싱을 했으면, 아니에요? 아니요, 그냥 제가 그 리스크에 대해서 얘기하는 네. 거예요. 95% 파이낸싱을 했으면 내가 랜더스 포션으로 타이틀 인슈런스 들어가는 건 95,000불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오너스 포션으로 타이틀 인슈런스 하는 건 10만 불짜리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95,000불짜리 들어놨는데 굳이 내가 10만 불짜리 또 들 필요는 없죠. 그렇죠? 그러나 반대로 내가 50%를 다운을 했어요. 그럼 렌더가 5만 불짜리 타이틀 인슈런스를 들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렌더는 5만 불만 받고 떨어지면 끝이에요. 근데 나머지 5만 불 내가 오너스 포션을 안 들어놓으면 그 나머지 5만 불은 그 집은 솔직히 나한테 은행은 5만 불 받고 떨어졌지만 나한테 또 10만 불짜리 집이잖아요. 내가 떨어져 나갔으면 그럼 나는 그 10만 불짜리 집을 커버받을 길이 없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이 95,000불을 커버받고 딱 없어져 95,000불을 갖고 커버해서 없어졌으면 나 5,000불만 커버해주면 그 집 내 집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포션이 작아지죠. 그러니까 그게 옵션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리스크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50% 다운해가지고 렌더스 포션이 5만 불이야. 근데 내가 10만 불짜리 집에서 오너 포션을 안 샀어요. 그런데 디펙트가 생겨서 누가 클레임이 왔다. 그러면 렌더스 포션 5만 불은 커버받고 나가는데 그럼 내가 이 나머지 5만 불을 얘랑 쇼당을 쳐야 합의를 봐야 내가 이 집 소유권을 갖고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내가 거기서 5만 불을 페이해야 되죠. 그렇지만 내가 10만 불짜리 오너스 포션 타이틀 인슈런스를 갖고 있으면 나는 돈 한 푼도 안 내고 이미 돈을 냈으니까. 그죠? 롤을 바꿔낼 때는 일단 렌더스 인슈런스 타이틀 그건 맨데토리이기 때문에. 맨데토리 때문에 네. 들어야 되고 그건 들어야 되고. 오너스 그거는 안 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안 들으셔도 그건 옵션이라고 적혀 있어요. 요즘에 나오는 거 보면 오너스 포션은 옵션이에요. 왜냐하면 아는 부모님의 집이었으니까. 네, 뭐 그렇죠. 네, 그런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 집이 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 집이 만약 50년 된 집이다. 근데 내가 아는 건 5년밖에 안 되면 그 45년 전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죠. 자, 그래서 그냥 조금 이건 보험회사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 무섭게 하잖아요. 네, 무섭게 얘기하고 그것 때문에 보험을 들게 하죠. 제가 그래서 그거를 약간 인용을 하면 이런 일도 있기는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똑같아요. 이 사람이 셀러한테 집을 샀어요. 근데 셀러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남편하고 부인하고 같이 살고 있었는데 이혼을 했어요. 근데 남편이 그냥 그 집에서 산 거예요. 그리고 이혼할 때 합의가 뭐였냐면 이 집을 팔면 판 금액에서 셀러 포션에서 반반씩 세퍼레이트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그 합의서가 다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남편이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그래서 가짜 드라이브 라이센스 구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 돈만 주시면 특히 저기 DC 약간 컴컴한 동네 가시면 쉽게 살 수 있습니다. 그 남편이 와이프 이름으로 해서 여자친구한테 드라이브 라이센스 가짜를 만들어 갖고 와가지고 내 부인이야 하고 와서 세틀먼트를 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세틀먼트 에이전트가 볼 때는 아이디가 있잖아요. 셀러 아이디 두 사람 있고 카피해가지고 오케이 하고 타이틀에 아무 문제 없네 하고 했어요. 바이어가 타이틀에 아무 문제 없다고 그러니까 나는 인슈런스 안 살래. 그래서 바이어 포션을 안 샀어요. 1년 뒤에 전 부인이 이 집에 왔는데 다른 사람이 살고 있네? 집이 팔았다는 얘기네? 남편한테 갔더니 남편 이미 돈 다 쓰고 없죠. 그죠? 그래서 자기 재산 소유권을 갖고 코트에다가 파일을 했어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 사람한테 법적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세틀먼트 프로세싱 상 잘못된 거잖아요. 프라우드가 있었잖아요. 누군가가. 그렇죠. 그렇죠. 프라우드가 있었으면 그걸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오너가 그 인슈런스를 갖고 있었으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게 인슈런스로 커버가 되고 오너는 그 집을 계속 살 수 있죠. 그 전 부인은 배상받고 그냥 갈 거고. 그죠? 이게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또 한 번은 어떤 게 있었냐면 여러분도 가끔가다 보시면 여기 저소득층을 위한 집들이 있어요. 한국 임대주택처럼 저소득층을 위한 집들이 있어요. 옛날 한참 집들이 막 팔릴 때
그거를 사고 판 거예요. 저소득층 집을. 저소득층 집은 소유주가 누구예요? 말할 거 아니에요? 네. 실질적으로 디드에는 그 개인이지만, 그 셀러 개인이지만, 그 타이틀에 보면 그 개인이 다른 개인한테 팔 수가 없어요. 다시 카운티한테 팔아야 돼요. 네. 저소득층 집이라는 걸 누가 줬어요? 카운티가 줬잖아요. 네. 옆집은 30만 불 주고 들어왔는데 본인은 15만 불 주고 샀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카운티가 그렇게 팔아줬으니까. 그렇죠? 그럼 그거 때문에 다시 팔 때는 카운티한테 다시 팔아야 돼요. 법이. 근데 그 타이틀에는 타이틀 설치를 하면서 막 그때는 막 하루에 집을 몇 채씩 팔 때니까 설치하는 사람이 좀 미스한 거예요. 미스하고 그냥 개인한테 판 거예요. 그렇죠? 개인한테 팔았더니 그 개인은 타이틀 인슈런스를 샀어요. 나중에 카운티가 왔어요. 이거 내 집인데 왜 네가 여기서 살아? 저 사람이 이거 잘못한 거야? 나 이 집에 대한 소유권이 있어? 그리고 카운티가 컴플레인을 하고 파일을 했어요. 결국 타이틀 인슈런스가 그걸 물어줬죠. 자, 그렇게 타이틀 인슈런스가 물어주면 사고 친 사람은 그 세틀먼트 변호사죠. 그 변호사가 라이abili티가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사고를 치면 이제 그런 비즈니스를 못해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자동차 사고 많이 나면 자동차 보험 아무도 안 들어주잖아요. 그럼 어디 가야 돼요? 스테이트나 카운티에서 해주는 아주 비싼 보험을 들으셔야 되죠. 네, 그것도 똑같아요. 그렇게 보험, 여러분은 집도 똑같아요. 집 우박이 와서 클레임 걸어가지고 지금 새로 했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TC에서 커버를 해줬는데 그 사기 치는 사람이 알고도 그렇게 한 사람이 책임이 라이벌이 되는 게 아니라 변호사가 책임인 거죠. 아니 근데 변호사가 알고 한 게 아니잖아요. 모르고 했잖아요. 모르고 했잖아요. 아니 아예 작정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작정을 한 거죠. 그러면 똑같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누군가는 잘못해서 사고가 나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거를 내가 그 사람하고 싸우지 않잖아요. 인슈런스하고 인슈런스가 싸우지. 그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인슈런스가 있으면 그럼 내가 그럼 그 사람을 쫓아가서 그 사람을 수혜해야 하고 그 사람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이 와이프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사람이 돈 다 썼다니까요. 그럼 돈을 어디서 구해요? 그럼 이 사람 계속 청구하고. 그럼 어떻게 합의할까요? 그죠? 그게 바로 안전장치 쿠션인 거예요. 인슈런스가 다른 거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인슈런스를 사는 거예요. 집을 샀는데요. 예. 빈집을 샀는데 느닷없이 다 그 집들이 같은 집들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집이 철거를 해야 돼요. 그 상태에 있다. 네. 집이 그러면 그 집에서 살지도 못하고 사놓고서나 들어가지도 못하고 철거 상태에 있을 때 그건 어떻게 보험을 다 까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일단 그 일이 언제 생겼느냐에 타이밍이 1년 전에 샀는데 그 1년 전에 샀는데 그 집이 다 위에 천정못에 허물어져갖고 느닷없이. 그러면 첫째는 바이어가 의무를 다 안 한 거 같아요. 1년 만에 무너질 집이었으면. 근데 그 사람은 사는 새 집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샀는데 그러니까 첫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집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바이어는 인스펙터를 사서 네. 인스펙션을 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바이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타이틀 설치도 바이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셀러가 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셀러가 주는 걸 어떻게 믿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바이어가 바이어의 의무를 다 안 하는 게 있네요. 첫째가 1년 안에 무너질 집이었으면 천재지변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라 1년 안에 무너질 집이었으면 인스펙션을 했을 때 무너질 수 있다라는 포텐셜이나 지금 현재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건 금방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천장에 위에서 그 지붕 위에서. 그러니까요. 그거 다 올라가거든요. 인스펙터들 다 천장 올라가도 이게 다 돼 있는 다 봐요. 네, 코드대로 다 돼 있는 안 돼 있는 다 봐요. 네. 만약 그렇게 다 괜찮다고 했는데 문제가 있으면 뭐 그런 거.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부동산 하실 때 내가 보기엔 괜찮아도 괜찮다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난 모르잖아요. 대충은 알지만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럼 누가 필요해요? 인스펙터가 필요합니다. 그죠? 인스펙터가 와서
이거 괜찮아. 나는 누군가의 의견이 있을 때 그걸 근거로 뭘 할 수 있는 거지. 괜찮다고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이거 괜찮아 보인다고 괜찮은 거 아니고. 가장 그냥 이건 좀 다른 예인데 집 프로퍼리 매니지먼트를 하면 이사가 나가고 이사가 들어오기 전에 청소를 하잖아요. 그죠? 저는 청소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죠. 자, 그럼 청소 깨끗한 게 누구한테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깨끗한 게. 그쵸? 이게 제일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청소하면 더 깨끗하게 해요. 그런데 내가 깨끗하게 해놨는데도 와서 더럽다 그러면 이거 누구한테 컴플레인해요? 내가 다시 청소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 마음에 들기까지. 그거 할 수 있나요? 못해요. 아무도 못해요. 그거. 그리고 한없이 굴고 늘어지면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청소는 내가 더 잘하지만 메이드 서비스를 쓰는 이유가 그겁니다. 네. 돈을 주고 자, 이 사람 무브인 할 거니까 너 깨끗하게 해. 영수증이 있죠. 이 사람이 와서 왜 이렇게 집이 더럽냐? 아, 나 청소했는데 근거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돈을 주고 누군가가 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걸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너가 이 사람보다 더 깨끗하게 청소할 수가 없다. 그죠? 근데 그래도 불평을 하고 그래? 그러면 내가 너가 얘네한테 전화해라. 난 돈을 다 냈으니까 이거 좀 더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부탁을 해라. 그리고 난 넘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무언가 판단을 하고 뭘 할 때 내가 모르는 뭔가 괜찮다고 얘기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겼다는 건 항상 그 레퍼런스라고 그러죠. 내가 이게 괜찮겠다고 참고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디 아프잖아요. 그냥 당장 구글 들어가서 내가 발이 저린데 왜 발이 저릴까요? 다 때릴 거 아니에요. 왜 때리세요? 왜 검색하세요? 뭔가 레퍼런스를 구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발 저리는 게 뭐 이유가 한두 가지겠어요. 수도 없이 많죠. 근데 내가 어떤 경험인지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마음이 편해지고 싶은 거잖아요. 어떤 결정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러나 옵션이에요. 네. 여러분, 특히 오너스 포션은 여러분이 옵션으로 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예를 들면 이거는 좀 믿을만하다, 괜찮다, 타이틀에 아무 문제 없다 그러면 타이틀 인슈런스 오너스 포션은 솔직히 오너가 내가 리스크를 갖고 내가 감당을 하겠다는데 뭐라 그래요? 옵션인데. 그죠? 그거는 오너가 정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예를 들면 포크로저한테 집을 산다 이런 경우 아니면 내가 풀 캐시를 주고 산다 이런 경우에는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인슈런스가 안 들어있는데 누군가 이거 내 집이야 하고 딱 치고 들어오면 그 사람이랑 나랑 둘이서 싸워야 되는데 그 변호사 비용이 차라리 내가 오너스 포션 한번 하는 게 나아요. 처음 살 때 한 돈 1,000불, 1,000불도 안 들거든요. 네, 한 30만 불, 40만 불 정도 돈 1,000불도 안 들어요. 차라리 돈 1,000불 주고 인슈런스 사놓으면 내가 그 집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 내가 마음 편하게 사는 건데. 그럼 따로 사요. 네. 그건 인슈런스에 포함되는 그건 아니에요. 타이틀 인슈런스는 집을 살 때. 근데 그 타이틀을 이렇게 찾아볼 수 있지 않아요? 네, 다 찾아보고 변호사가 어피니언까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얼스 어피니언은 프루프 오브 오너십이 돼요. 왜냐면 그 로이어가 타이틀을 다 설치해보고 괜찮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집주인이다. 라는 자기 어피니언을 쓰는 레터예요. 그게 천불이에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집 소유권이 인정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정말 이 집이 깨끗한 타이틀이라고는 누구도 개런티를 못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집이 100년 된 집이다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90년 전에 집주인하고 바이어가 어떻게 사고 팔았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었는데. 근데 그런 적 있었어요. 애니커시티 버섯집 아세요? 이렇게 버섯 모양으로 된 집. 버섯 모양으로 된 집, 되게 오래된 집이 있었는데 네네. 그 집이 타이틀이 올라가서 보니까 네. 그게 막 계속 그게 뭐 공사하다가 네. 떼주고 공사하다가 떼주고 네. 그래가지고 결국 그게 막 엄청 막 미친 가격으로 나와가지고 가서 네. 봤는데 그게 무슨 그 집
그 땅 주인은 뭐 다르고 뭐가 뭐 막 그렇죠. 진짜 막 복잡한 거예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사람이 오래 살면 경험이 많아지는 것처럼 집도 똑같아요. 근데 사람은 죽어도 집은 남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 또 사람은 죽어도 서류가 있고 유언장이 나중에라도 발견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갖고 클레임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이유 때문에 개런티를 못 해주는 거예요. 내 장담한다는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위원님 네. 그래서 아니요 뭐 근데 타이틀 as long as you buy title insurance, no problem. 타이틀 컴퍼니 근데 지금 그 부동산을 끼지 않고 프로퍼를 살 때 캐시치기를 할 때 타이틀 컴퍼니에 가서 우리가 세르를 하는데 거기 타이틀 컴퍼니 안에 그 변호사가 예 근데 그 사람이 타이틀 컴퍼니 책임을 지고 뭐 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안 끼고 이렇게 했긴 그런 사람 상관없어요. 부동산을 끼고 안 끼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타이틀 인슈런스는 뭐냐면 네.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동차 보험을 사고 싶어도 아무 데서나 자동차 보험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자동차 그러니까 보험도 라이센스가 있어야 보험을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한테 가서 사야 되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타이틀 인슈런스도 타이틀 인슈런스 에이전시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만이 타이틀 인슈런스 살 수 있는 거고 그 세틀먼트 회사나 타이틀 회사는 뭐냐면 타이틀 인슈런스 에이전시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냥 개인끼리 매매 계약서하고 너랑 나랑 사고 팔았다고 딱 끝나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때는 타이틀 인슈런스 살 수가 없죠. 그렇지만 그거 부동산을 끼든 안 끼든 그냥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셀러가 되고 바이어가 되고 마음 맞았어? 계약서 쓰고 그러면 타이틀 회사 가서 변호사 앞에서 공증 맞고 법적으로 서로 오케이 협의해서 타이틀 인슈런스는 그때 살 수 있어요. 안 사셔도 돼요. 청불이 아까워요. 물론 아니 그거는 충분히 가능해요. 저도 그래서 그건 감당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리스크.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슈런스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가능성을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인슈런스를 사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안 불안한데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내가 불안하지 않다는데 천불이 아깝죠. 근데 내가 불안하면 천불이 안 아까워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똑같은 주식, IBM 주식을 똑같은 가격에 똑같이 사도 이 주식값이 오르고 내려가는 거를 시간마다 보는 사람이 있고요. 나중에 팔아야겠다 생각해서 3년 뒤에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걸 제가 뭐 어떻게 합니까? 그게 바로 사람의 그 어떤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위험이 서로 다른 거죠. 왜냐하면 3년 동안에 안 벌어도 되는 사람은 이 정도 됐으면 싸게 산 거고 난 이건 3년 동안 없어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죠? 시간마다 보는 사람은 이게 얼마 이하로 떨어지면 난 지금 팔아야 되는 사람. 그죠? 상황은 다 달라요. 그건 개개인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다만 이게 이렇다는 건 알고만 하시면 돼요. 대신 타이틀 인슈런스에서 커버를 안 해준 거. 만약 진짜 타이틀에 문제가 있으면 인슈런스를 안 들어줘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자동차 사고 많이 내면 자동차 보험 안 들어주고요. 집 보험 클레임 많이 하면 집 보험을 안 들어줘요. 그래서 클레임을 많이 하시면 집을 못 파는 분도 있어요. 왜냐면 바이어가 보험을 들어주는 회사가 없어 그 집을. 그 집을. 응. 왜냐면 지금 현재 주인이 너무 클레임을 많이 해먹었어. 그러면 집에 새로 보험을 들면 그 집의 히스토리는 그 집에 관한 히스토리예요. 그 보험 그렇죠. 오너 히스토리가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들이 자동차 보험에 몇 번 클레임을 했는지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보험회사가 여러분들의 그 보험 클레임을 다 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한 10,000불짜리 사고를 지금 냈다. 그러면 다른 데 옮기려고 그러면 안 받아줘요. 지금은. 여기서 한
2년, 3년 동안 아무 무사고로 스피드 티켓 없이 잘 있어야 다른 데 가도 받아주죠. 집도 똑같아요. 집을 갖고 지붕도 보험으로 고쳐, 사이딩도 보험으로 고쳐, 보험으로 고쳐, 다 보험으로 고쳤어요. 그럼 이 집이 클레임 많이 건 집이잖아요. 다른 보험회사가 이 집 보험 들려고 보면 클레임 되게 많이 걸었네. 집이 문제가 있나 보다. 누가 보험 들어주겠어? 내가 문제가 많은 집을 내가 왜 보험을 들어줘요? 내가 왜 보험료를 내죠? 근데 반대로 만약에 이거 투자용으로 집을 사놨는데 그거를 내가 생각했을 적에 이 정도 데미지는 내가 고치고 네. 클레임을 안 거는 게 좋아. 자동차 보험처럼 이렇게 생각을 그렇죠. 하고서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그랬는데 그게 이 집 팔면 이 기록이 없어지면 나한테 남는 게 아니면 네. 그러면 그냥 다 타먹는 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리스크가 있는 게요. 타먹어도 얼마까지는 타먹어도 되는데요. 너무 많이 타먹으면 나한테 남아요? 아니요. 기록이 남죠. 집에 남아요. 집에. 아, 집에. 네. 집에 남아서 팔 때 힘들다. 그렇죠. 그러면 집을 팔려 그러면 바이어가 그 집을 보험을 들어야지 론이 나오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아무 보험회사도 보험을 안 들어주냐. 그러면 론 못 받고, 론 못 받으면 못 사면 난 못 팔죠. 그러니까 그게 정직하게 가면 되시는데 거기서 뭔가 이득을 취하시려고 하시면 그거에 따른 대가는 항상 있다는 거죠. 누가 돈을 공짜로 주겠어요? 보험회사 빌딩 올라가는 거 보세요. 그죠? 예. 보험에서 뭐 뉴욕에도 제일 높은 빌딩 뭐 그런 거 대충 보면 뉴욕 라이프 인슈런스 대한민국도 교복 빌딩 육산 보험 빌딩이에요. 네. 그만큼 그 사람들이 철저하니까 그렇게 돈을 벌고 올라가는 거예요. 쉽게 보지 마시고 대신 문제가 있던 게 어떤 거냐면 조닝을 안 지켰을 때 네. 아니면 다른 커버넌트가 있을 때 뭐 예를 들면 정부에서 이 집이 있더라도 뭐 예를 들면 히스토릭존 같은 거 해가지고 나무도 함부로 심을 수도 없고 뭐 뒤에는 파크가 있어서 뭐 그런 어떤 리스트릭티드 이 건물을 내 마음대로 소지할 수 없다든지 뭐 이런 거 그거가 너무 심해서 문제가 있을 때 아니면 어떤 이즈먼트에 관해서 나는 이즈먼트가 없다고 생각하고 샀는데 이즈먼트가 있다 이런 것들은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타이틀은 소유권하고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서스튼 워터 라이트, 커런트 텍스, 아니면 스페셜 어세스먼트 이런 것들은 타이틀에 안 나오거든요. 그것까지 타이틀 인슈런스가 커버해 주진 않는다. 그리고 요거는 알고만 계세요. 토렌스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부동산의 권한을 관할 법원에 아예 등록하게 함으로써 등록된 부동산에 대한 권한을 법원이 보증하는 부동산 등기 제도예요. 보증을 해주는 거죠. 법원, 코트가. 이런 데 있으면 타이틀 인슈런스 안 사도 되죠. 코트가 보증을 해주는데, 그죠? 많이 쓰지 않아요. 어떤 스테이트에서 조금 몇 개 스테이트만 쓰고 있어요. 그리고 커머셜에서 이용되는 코드를 갖다가 유니폼 커머셜 코드에서 UCC라고 합니다. 이게 커머셜 로에 법적으로 성문화되어 있는 법이고요. 퍼스널 프로퍼리만 해당이 돼요. For personal property only. 그래서 뭐 여러분들 세탁소 한다 그러면 세탁기계를 담보로 세탁기계가 뭐예요? 리얼 프로퍼리가 아니잖아요. 퍼스널 프로퍼리지. 그렇죠? 그걸 담보로 리스를 하고 돈을 빌리시죠. 네. 그런 거. 그리고 부엌 용품 뭐 이렇게 라인 쿠킹 한다 그러면 그것도 퍼스널 프로퍼리지만 그걸 담보로 돈을 빌리시잖아요. 리스를 한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governance stock when personal property used as a security of the loan. 담보물로 됐을 때, personal property가 담보물이 됐을 때 사용되는 코드예요.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